안녕하세요. 에픽게임즈 코리아 권호찬입니다. 드디어 기다리시던 언리얼 엔진 5.5가 출시되었습니다. 지난 언리얼 엔진 5.4를 통해서 에픽게임즈는 리얼타임의 렌더링 퀄리티를 한층 더 끌어올리면서도 동시에 레이어드 컨트롤링이나 개선된 리타겟팅 같이 워크플로우를 개선하고 또 모션 매칭 같은 혁신적인 기능들도 동시에 제공했는데요. 이번 언리얼 엔진 5.5에서도 마찬가지로 누구나 원하는 컨텐츠를 만드실 수 있도록 퀄리티와 작업 효율을 높이면서 기술적인 제약은 낮출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언리얼 엔진 5.5를 통해서 캐릭터와 애니메이션 그리고 모델링 툴에서 추가되고 개선된 주요 기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캐릭터와 애니메이션 파트에서 어떠한 개선과 변경점이 있는지 확인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 애니메이션 작업에서 시퀀서의 유저 인터페이스와 사용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시퀀서에서 트랙들이 많아지면 사실 작업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요. 이번 언리얼 엔진 5.5에서는 필터링과 트랙 노출과 관련된 UX를 저희가 일신해서요. 이러한 제약들을 상당 부분 개선하였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직접 필터를 커스터마이징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수많은 트랙이나 채널의 비저빌리티를 빠르게 변경하실 수도 있어서 이제 수많은 트랙으로 구성된 캐릭터 작업에서도 높은 작업 효율성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언리얼 엔진 5.5에서는 시퀀서를 런타임으로 제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도 제공되는데요. 기존의 포제서블이나 스포너블에 더해서 런타임에서 다른 오브젝트로 바인딩할 수 있는 새로운 타입이 추가되었고요. 또 자신만의 커스텀 바인딩 타입도 만들 수 있게 되면서요. 더 다양한 방식으로 오브젝트를 바인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특정 트랙이나 섹션의 이 활성 여부도 이 런타임에서 조건부로 여러분들이 직접 제어하실 수 있고요. 또 추가로 서브 시퀀스나 스켈레탈 애니메이션의 재생 타이밍을 직접 만든 커브로 제어할 수 있는 타임 오프 트랙도 추가되어서요. 이 분리 타임 같은 슬로우 효과를 이제 시퀀서 재생 속도와 상관없이 분리해서 연출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버전부터는 애니메이션 레이어도 제공되는데요. 일반적인 DCC 툴의 애니메이션 레이어하고 동일하게요. 원본 애니메이션에 언제든 되돌릴 수 있는 변경사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에 더해서 다수의 시퀀스 트랙과 섹션들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그룹핑하고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한층 더 쉽고 효과적으로 애니메이션을 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정말 많이들 기다리셨던 애니메이션 디포머 기능이 드디어 언리얼 엔진 5.5에서 제공됩니다. 많은 분들이 리얼타임 엔진에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면서 어려워하셨던 부분이 바로 레티스 같은 DCC에서 사용하던 디포메이션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인데요. 사실 언리얼 엔진은 이런 디포메이션 기능을 이미 5.1 버전부터 디포머 그래프라는 기능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디포머 그래프는 필요한 디포메이션을 직접 스크립팅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아티스트나 창작자분들이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죠. 예. 이번 언리얼 엔진 5.5에서는 주요 디포머 기능들을 저희가 미리 사전에 제작해서 제공하고요. 또 나아가서 시퀀서에서 직접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쳐서 이제 직접 스크립트를 짜지 않더라도 누구나 쉽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DCC에서나 가능하던 타이어가 땅에 눌려갖고 찌그러지는 모양이나 혹은 이제 카툰 스타일의 스쿼치 앤 스트레치 같은 연출들도 시퀀서에서 클릭 몇 번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시연을 통해서 애니메이션 디포머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전 제공되는 저희 디포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우선 애니메이션 키트라고 하는 플러그인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플러그인 창에서 이렇게 활성화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번 시연에서는 시간 관계상 제가 미리 메타휴먼과 시퀀서를 세팅해 놓은 레벨을 사용할 건데요. 메타휴먼이 이렇게 하나 배치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또 여기서 시퀀서를 한번 열어보시면은 애니메이션도 제가 미리 하나 설정해 놨습니다. 애니메이션은 그냥 일반적인 돌려차기 모션인데요. 제가 믹스아머에서 가져와서 개선된 리타겟팅을 통해서 리타겟팅만 걸어 놓은 상태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캐릭터 애니메이션은 이런 경우에 이렇게 다리가 경첩처럼 딱 꺾여서 접혀져 있죠. 이번 시연에서는 제가 이 디포머를 이용해서 이 다리를 보통 만화에서 많이 쓰는 연출이죠. 채찍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휘어지는 연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디포머를 추가하기 전에 0프레임으로 타임바를 옮기고요. 그리고 나서 시퀀서의 스켈레탈 메시에서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 컨트롤릭을 고르시면은 앞에 이렇게 CRD라고 접두어가 붙어 있는 컨트롤릭들이 보이는데 이게 언리얼 엔진 5.5에서 플러그인으로 기본 제공되는 애니메이션 디포머들입니다. 추가하고 이름을 다운레그 언더바 R로 변경하겠습니다. 자, 뷰포트에 보면 이렇게 동그란 모양의 디포머가 생겨 있는데요. 이 디포머를 오른쪽 무릎 아래에 정렬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이제 매니플레이트를 이용해서 직접 움직이셔도 되지만 이 경우에는 저희가 제공하는 컨스트레인트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시퀀서에서 메인 디포머 트랙 아래에 이 디포머 트랙 선택하시고요. 화면 왼쪽에 컨스트레인에서 추가한 다음에 페어런츠 하고 이제 바디를 선택해서 여기 뭐 요번에는 정강이 무릎 아래에 놓을 거니까 무릎뼈를 캘프를 검색해 주시고 무릎뼈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생성된 이 컨스트레인트에 오른 버튼 클릭하시고 이 다이내믹 옵셋을 반드시 꺼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위치 값을 0, 0, 0 그리고 회전값도 0, 0, 0으로 변경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X축만 조금 수정해 보시면요. 이렇게 디포머가 이 무릎 중간에 종아리 부분 중앙에 오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약간 사이즈가 좀 위아래로 짧은 것 같으니까요. 여기 디테일 창에서 스케일을 한 1.2, 1.3 정도 넣어서 다리를 감싸도록 맞춰주도록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허벅지에도 하나 더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켈레톤 메시에서 추가 누르고 CRD 언더바 스컬프트 디포머 선택하시고 이름은 이번에는 허벅지니까 업 레그 언더바 R로 바꿔주고요. 마찬가지로 디포머 트랙 선택하고 컨스트레인트에서 페어런츠 생성하고 그리고 뷰포트에서 바디 선택하고 분모로 허벅지 본을 검색해서 오른쪽 허벅지 본을 선택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컨스트레인트에서 다이내믹 옵셋 꺼주고 위치값 0, 회전값 0으로 바꿔주고 X축 값만 조금 수정해서 허벅지 중간에 오도록 맞춰줍니다. 자, 이렇게 다리 전체 보면은 사이즈도 좀 조절해야겠죠. 사이즈도 한 1.3 넣어서 허벅지를 잘 감싸주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다리 전체에 디포머가 잘 배치되었는데요. 사실 이 디포머는 여러분들이 시퀀서에 넣는 순간 이미 작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앙에 요 파란색 요 동그라미가 핸들인데요. 핸들을 잡고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은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미 디포머가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잘 움직이죠?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 적당한 포즈가 있는 타임으로 옮겨서요. 자, 이때 핸들을 바로 수정해서 키를 주지 않고 위아래 핸들을 선택한 다음에 이번에 추가된 애니메이션 레이어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레이어 이름은 핸들 언더바 레이어로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레이어를 지정하는 이유는요. 레이어를 쓰면 관리도 훨씬 편하고 또 나중에 일괄적으로 수정하는 것도 아주 편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다리가 휠 수 있도록 핸들을 조정해서 모양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 종아리 부분에 핸들을 조금 움직여주고 약간 밑으로 내려서 허벅지하고 잘 연결되도록 맞춰줍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형태를 얼마든지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이 핸들 같은 경우는 이동뿐만이 아니라 이 스케일도 조절이 돼서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좀 두께가 좀 얇다 허벅지가 그러면은 이렇게 스케일도 조절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뭐 시연이니까 뭐 만드는 건 이 정도로 할까요? 자, 아주 간단하게 지금 디포머 2개 추가해서 클릭 몇 번으로 다리가 휘어지는 모양을 잘 만들었죠. 자, 한 가지 알려드릴 부분이 사실 시퀀서에서 트랙을 보면은 요 아래쪽에 핸들 아래 마스크라는 트랙이 있는데요. 이 마스크 트랙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사실 이제 뭐 일반적으로 지금 이 케이스에서는 필요가 별로 없긴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배에다가 디포머를 놓고 배가 움직이게 하고 싶은데 팔에는 영향을 안 주고 싶다. 근데 사실은 이 디포머의 영역에 따라서 팔이나 머리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마스크 트랙을 선택하고 오른쪽에 있는 이네이블 마스크를 키면요. 엄청 복잡한 디버그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디버그가 적용될 수 있는 본들의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현재 이제 루트가 디포머의 기준으로 잡혀 있는데요. 이 스페이스를 추가하면은 강제로 이 디포머의 루트를 바꿀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 추가하고 여기서는 허벅지 볼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허벅지 오른쪽 골라서 한 다음에 이 생성된 스페이스를 선택해 주기만 하면은 디버그 모드가 바뀌었죠. 이게 왜냐면 루트가 바뀌면서 이제 루트의 위쪽으로는 한 단계 정도 넣어서 반대쪽 다리에 영향을 안 주도록 하고 아래쪽에도 20단계가 아니라 뭐 한 3단계 정도 넣어서 적당히 발가락까지는 영향을 안 주도록 조절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움직였을 때 보시는 대로 다리가 잘 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디버그 표시가 계속 거슬리니까요. 이 디버그는 작업을 위해서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처음 프레임으로 돌아오면은 이 서 있을 때도 다리가 휘어져 있습니다. 예, 요게 문제인데요. 이 다리가 휘기 시작해야 되는 타임으로 프레임을 이동한 다음에 아까 추가했던 레이어를 이용해서 수정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레이어의 가중치를 0으로 하고, 예, 키도 생성하고, 그리고 예, 프레임을 다리가 이제 최대로 휘어야 되는 부분까지 옮긴 다음에 예, 이번에는 가중치를 1로 주고 키를 추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리가 일자로 완전히 펴져야 하는 부분까지 가서 이번에 다시 레이어의 가중치를 0으로 두고 예, 키를 추가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재생을 해보면요. 예, 재생을 해보면은 예, 서 있을 때는 변형이 없다가 발차기 하는 타이밍에만 다리가 채찍처럼 잘 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번 시연이 이 일반적인 디포머의 용법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재미 요소라고 할 수 있죠. 예.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듈형 컨트롤릭도 이번 언리얼 엔진 5.5에서 베타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었고요. 동시에 유저 인터페이스도 다듬어서 사용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우선 모듈 베리언트 기능을 통해서 더욱 쉽게 모듈을 업데이트할 수도 있고요. 에디터 뷰포트에서 이 오버레이로 표시되는 UI나 UX도 개선하고 또 모듈의 계층 구조도 저희가 단순화해서 좀 더 직관적으로 릭을 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듈 자체에도 개선점이 있는데요. 우선 4조 캐릭터에 사용 가능한 모듈도 추가되었고요. 또한 이제 쇼겁쇼버나 휠과 같은 차량에 사용 가능한 비이클 모듈들도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기본 제공되는 2족 모듈도 개선돼서요. 이제 바이콘이나 믹사모, 휴먼 IK, 엑스센스 같이 타사의 장비나 콘텐츠에서 사용되는 스켈레톤 타입도 저희가 지원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외부에서 구하신 캐릭터들도 가져와서 모듈형 컨트롤릭을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언리얼 엔진 5.5부터 스켈레탈 에디터가 드디어 이제 정식 버전이 되었는데요. 마켓이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스켈레탈 메쉬를 구하면은 사실 본 구조도 다 다르고 또 메쉬나 버텍스 혹은 웨이트 값이 이렇게 손상돼서 이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허다하죠. 보통은 이런 경우에 DCC 툴로 스켈레탈 메쉬를 내보내고 수정하고 다시 언리얼 엔진으로 가져왔는데요. 스켈레탈 에디터를 이용하면은 이런 비효율적인 방법 대신 엔진 내에서 직접 메쉬 수정부터 본 작업이나 스캐닝 작업까지도 가능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버전부터 추가된 강력한 웨이트 전송 툴을 사용하면요. 기존에는 어려웠던 믹사모 같은 루트본이 없는 캐릭터들도 이제 엔진 내에서 직접 루트본을 추가하고 웨이트를 전송할 수 있게 됩니다. 시연을 통해서 실제로 믹사모 캐릭터에 루트본을 추가하고 웨이트를 수정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연도 믹사모에서 받은 캐릭터를 당연히 이용할 건데요. 캐릭터 받아서 똑같은 파일을 그냥 2개로 복제해서 이름만 바꿔서 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제된 파일을 모두 엔진으로 임포트를 해줍니다. 드래그해서 임포트 하시면 되고요. 예, 그대로 임포트 누르면은 스켈레탈 메쉬니까 머티리얼부터 여러 가지 파일들이 생성된 거 볼 수 있는데요. 자, 두 번째 파일도 임포트를 해줄 건데요. 근데 두 번째 파일을 임포트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점은 지금 보면 스켈레톤이 앞에 임포트했던 캐릭터 스켈레톤이 자동으로 설정되는데 요거를 지워주셔야 됩니다. 자, 임포트가 어느 정도 완료됐으면요. 파일들을 우선 모두 잡고 컨트롤 S로 저장해 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스켈레탈 메쉬를 더블 클릭해서 열면은 스켈레탈 에디터가 열리는데요. 캐릭터가 잘 들어와 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오른쪽에 계층 구조를 보면 아시겠지만 루트본이 없습니다. 루트본이 없고 가장 최상위가 지금 힙이라고 하는 골반 부위의 본인데 언리얼 엔진에서 루트본이 없으면 사실 루트모션 같은 기능들을 사용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리타게팅 퀄리티도 조금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요. 예, 이거를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스켈레톤 탭에서 이렇게 에디트 스켈레톤 모드로 활성화하시고요. 그다음 오른쪽 계층 구조 가셔서 최상위 본의 이름을 루트로 변경해 줍니다. 그리고 오른 버튼에 세 번 누르시고 이름을 힙 원래 본 이름으로 변경해 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원래 힙본의 하위로 있던 허리나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를요, 그냥 그대로 드래그해서 새로 추가한 힙본의 자손으로 이렇게 하나씩 끌어서 계층 구조를 변경해 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아까하고 똑같은 구조인데 최상위의 루트만 생성된 케이스죠.
자, 요대로 끝내면 안 되고, 현재 루트가 지금 이 골반에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셔서, 여기 수정 모드에서 이 루트의 위치 회전을 모두 0으로 초기화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수락을 누르시면은, 머지 타입을 고를 수 있는데, 이때 new가 아니라 머지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잘 변형된 것 같긴 한데요. 이게 끝이 아니죠. 왜냐면은, 스킨으로 가셔서 에디트 스킨, 에디트 웨이트 모드 보시면은, 보시는 대로 지금 루트에 골반에 웨이트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애니메이션이 걸렸을 때, 이 엉덩이 부분의 메시들이 찢어지게 될 겁니다. 자, 이걸 새로 추가된 웨이트 전송 툴을 통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아까 복제해서 임포트 한 번 더 했던 메시를 이용할 건데요. 자, 우선 웨이트 편집 모드를 본으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소스 스켈레톤 메시를 아까 추가로 임포트했던 수정되지 않은 원래 캐릭터를 지정해 줍니다. 오리지널이라는 캐릭터를 지정해 주고요. 옆으로 잠깐 치워놓고, 그리고 메시 셀렉트 모드를 소스로 바꿔줍니다. 그래야 이 소스 스켈레톤 메시의 웨이트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가중치 전송 버튼을 눌러주면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루트에 있던 웨이트 값들이 없어지고 힙으로 전환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애니메이션도 한번 재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애니메이션 에디터로 가서 보시면은 원래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인데 저희가 수정해서 루트본을 추가한 캐릭터에 문제없이 잘 재생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엔진에서 루트본을 추가하고 웨이트까지 수정해 봤습니다. 이번에 선택기가 언리얼 엔진 5.5에서 정식 버전이 되었는데요. 선택기는 좀 생소하시겠지만 게임 플레이 중에 다양한 상태나 변수들에 따라서 미리 지정된 조건들을 기반으로 애니메이션을 선택해주는 툴인데요. 요즘같이 게임이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서 복잡한 어떤 조합들을 통해서 출력해야 하는 경우에 굉장히 유용한 툴입니다. 특히 이번에 정식 버전이 되면서 이제는 애니메이션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에셋들을 사용할 수 있게 돼서 한층 더 강력해졌습니다. 예를 들면 뭐 게임상에서 총알이 사물에 맞았을 때 발생하는 사운드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이런 경우 예전에는 사운드 큐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각각의 로직을 구성해야 했는데요. 선택기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제 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운드를 선택기가 관리하면서 맞은 대상의 재질이라든지 혹은 총알이 들어간 각도 그리고 기타 다양한 상태 등을 보고 자기가 알아서 적절한 사운드를 선택해 주게 됩니다. 메타휴먼이 이미 사실은 디지털 캐릭터 산업에서 하나의 기준이 된 지 오랜데요. 이런 메타휴먼 관련해서도 큰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이제 언리얼 엔진 5.5에서는 메타휴먼 애니메이터를 이용해서 오디오 소스만으로 페이셜 애니메이션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아이폰 등을 이용해서 직접 촬영한 비디오 소스를 활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긴 한데요. 하지만 오디오 소스를 이용해도 이 얼굴의 나머지 부분의 표정도 생성해주고 또 나아가 혀의 애니메이션까지 만들어주기 때문에 누구나 더 쉽고 간단하게 고퀄리티의 페이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용법도 더욱 간단해져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뭐 메타휴먼 애니메이터 에디터를 여실 필요 없이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사운드 파일이나 영상 파일에서 일괄적으로 페이셜 애니메이션을 추출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언리얼 엔진 5.5에서 개선되고 강화된 모델링 툴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 툴은 작업 도중에 다른 툴로의 전환을 이게 굉장히 줄여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사용하시고 계시고 또 업데이트를 기대하고 계신데요. 우선 이번에 웨일드나 콜랩스 같은 어떤 기능들이 훨씬 더 유연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사실 딱 조건을 맞춰야만 작동했던 상황도 이제는 좀 더 잘 작동하게 되었고요. 또한 트랜스폼이나 정렬 기능도 이제 메시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언리얼 엔진의 다양한 프리미티브에서도 작동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드디어 스컬프팅 하실 때 디지타이저나 타블렛에 필압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모델링 툴과 함께 가장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인 UV 툴도 이번에 베타로 전환되면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는데요. 이제 다양한 브러쉬와 선택 툴들을 사용하실 때 2D 뷰와 3D 뷰에서 싱크돼서 동시에 작동하게 되었고요. 또 선택 영역을 기준으로 아일랜드를 생성해주는 기능이 생겨서요. 굉장히 복잡한 토폴로지 상태에서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심을 정리하기가 용이해졌습니다. 특히 이번에 추가된 트랜스퍼 UV 툴을 이용하면요. 복잡한 메시의 UV를 직접 작업하지 않고 훨씬 더 낮은 폴리곤의 메시를 UV를 작업하신 다음에 그 메시를 그대로 UV 값을 복잡한 메시의 UV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제 UV 작업의 필수라고 할 수 있는 이 작업자들은 다 아실 텐데요. UV 스냅샷 기능도 제공해서 더 이상 막
화면 캡처해서 포토샵에서 막 마스크 따고 이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다이나믹 메쉬 컴포넌트도 이번 버전부터 이 스태틱 드롭 패스 및 디스턴스 필드를 지원하게 되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오메트리 스크립트를 통해서 생성한 메쉬가 룸앤라이트가 적용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뭐 지오메트리 스크립팅 라이브러리에 이번에만 해도 한 50여 개가 넘는 새로운 노드들이 추가돼서요. 한층 더 다양하고 활용성 있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언리얼 엔진 5.5에서 추가된 새로운 기능과 개선 내용들 중에 캐릭터와 애니메이션 그리고 모델링 툴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에픽게임즈는 창작자들에게 더 나은, 더 빠른 그리고 더 효과적인 콘텐츠 제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강력한 리얼타임 렌더링 퀄리티와 함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 제작 파이프라인의 혁신에도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세션에서도 이러한 언리얼 엔진 5.5의 강력하고 혁신적인 업데이트들에 대해서 계속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